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세상을 왜 이롭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그런 또 해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연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분은 올해 103세가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역시 신문의 오피니언란에 또 글을 쓰셨습니다. 글 제목은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다. 본인 스스로 나는 부자야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김영석 교수님은 나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좋은 어떤 현상을 볼 때마다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가 떠오릅니다. 지금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평가받고 계시고 당연히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과 영웅시대와 이명웅 씨가 하고 있는 일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왜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30대에 연세대학교 교수가 직장이 찾게 됐답니다. 이분은 27살 때 무일푼으로 탈북을 하면서 한국 남한에서의 생활이 시작됐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산 가족이었는데 큰딸과 부인과 동생 둘을 어떻게 극적으로 만나서 친족이 이산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제 중앙학교에서 교감을 하면서 10식구의 가족을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래서 교감으로 있을 때에는 그 사택이 주어져서 가족들이 거처할 곳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로 가면서 그 사택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다시 한번 또 어려운 그 상황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봉급이 빤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감에게는 사택이 주어져서 생활할 곳은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수로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외부 강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외부 강사를 듣는 그런 구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김 교수님이 삼성에 강의를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날인데 대구에 있는 세 제자가 찾아와서 교장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 교장들한테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의가 맞닥뜨려진 거죠. 스케줄이 같은 날 잡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에서 강의를 받았으면 보통 강의보다 한 3-4배 강사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잡힌 약속이고 하니까 거절을 했는데 이 제자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거 교장회의에서 다 이미 의결된 거라 안 하시면 곤란하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김 교수는 삼성의 양해를 구하고 500-600명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강의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에 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돈보다는 가치가 있는 곳에 일을 해야 되겠구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삼성에서 돈을 많이 받고 강의를 가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에 더 우선을 순위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돈보다는 가치로운 일을 하면서 보람이 생겼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일에 힘든 줄을 모르고, 일이 힘들질 않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는 신바람이 났다 그럽니다. 수입은 줄지만 의미 있는 일에서는 또 다른 일이 여기서 생기고, 그래서 일을 의미 있는 일에서는 또 다른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돈과 가치에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럽니다. 즉 100사람이 모여서 100사람이 일을 하면은 그 100사람이 모인 것이 그 100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사람이 모여서 일을 해도 우리는 목표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것이 즉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럽니다. 즉 이것이 공동체 가치, 이것을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일이다. 즉 선한 정치를 해야지만 국민들과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베풀 때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 교통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장관보다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장관보다는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서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훨씬 소중하고 빛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치죠. 뭐 장관이면 봉급도 많이 받고 권력도 쥔 자리이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가 돼서 실제로 승객들을 친절하게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것이 훨씬 가치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뽐내고 하는 사람보다는, 국회의원보다는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의 수입을 높여주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왜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서 본인이 행복해졌다 그럽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영웅시대, 임영웅 팬들은 임영웅 때문에, 임영웅을 보고 처음에 임영웅을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겠죠. 보면서 임영웅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부활동, 선한 영향력을 위한 계속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임영웅 씨도 기쁘고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죠. 공동체의 가치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만 좋아하고 공동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본인의 행복이 눈덩이처럼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특별한 것만이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음식을 배달해 주는 사람, 인터넷을 설치해 주러 오시는 분, 또 종편 방송을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해 주러 오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분들이 음식을 배달해 줌으로써 내가 편안히 앉아서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즉 갑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뭐 특별히 어떤 주제를 정해서 어떤 정해진 날을 위해서 가서 물건을 전달하고 돈을 기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생활 매 순간에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갑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다. 뭐 돈을 꼭 써야 되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시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나는 부자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